여러 해 동안 영구 동토층에서 발견된 놀라운 선사시대 생물들은 수십만 년 전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했습니다. 4만 6천 년 동안 잠들어 있다가 다시 살아난 선충부터 미라 상태로 발견된 2마리의 새끼 사자에 이르기까지, 이 발견들은 우리가 본 가장 잘 보존된 고대 생물들 중 일부입니다. 털, 피부, 이빨, 심지어 수염까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얼음 속에 갇혀 발견된 12가지 선사시대 동물들을 소개합니다. 12. 동굴사자. 시베리아의 차가운 얼음 속에서 매머드엄니 사냥꾼들은 잠자는 고양이처럼 보이는 것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평범한 고양이가 아니었어요. 이건 유라시아 동굴사자, 학명으로 펜테라 스펠레아였습니다. 나중에 스파르타라고 이름 지어진 이 새끼 사자는 약 28,000년 동안 완벽한 상태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잠시 생각해보세요. 28,000년이 지났는데도 스파르타의 황금빛 털은 여전히 빛나고 수염은 그대로, 발바닥은 부드럽게 남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내부 장기마저 거의 썩지 않았어요. 과학자들은 스파르타를 빙하기 동물 중 가장 잘 보존된 동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스파르타는 2018년에 야쿠티아의 세밀야흐 강 근처에서 발견되었어요. 동굴 사자들은 정점 포식자로 오늘날의 아프리카 사자보다 더 크고 근육질이었어요. 일부는 어깨 높이가 1m 반을 넘었고 무게는 800파운드, 그러니까 약 360kg에 달했습니다. 오늘날의 사자와 달리 그들은 추운 기후에 적응에 두꺼운 털로 덮여 있었고 눈 덮인 툰드라에서 먹이를 사냥할 수 있는 강력한 다리를 가졌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그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스파르타는 마치 잠을 자는 듯 입술은 편안하고 눈은 감겨 있어 금방이라도 깨어날 것 같아요. 이 새끼 사자들은 동굴 사자들이 얼마나 발전되고 특화된 동물이었는지, 이제는 수천 년의 얼음과 침묵 아래 묻힌 세상을 위해 만들어진 동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11. 선사시대 말. 누구도 42,000년 이상 죽은 동물에게서 피를 발견할 거라 기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베리아의 바타가이카 분화구 깊은 곳에서 과학자들은 완벽히 보존된 선사시대 망아지의 몸에서 정확히 그걸 발견했어요. 이건 화석이 아니었어요. 마치 심장이 멈춘 시간 캡슐 같았죠. 생명의 흔적은 여전히 모든 세포에 남아 있었어요. 이 망아지는 렌스카야 말, 학명으로는 에쿠스 렌센시스라는 멸종된 종에 속했어요. 후기 플라이스토신, 즉 빙하기 포식자들의 놀이터였던 시기에 살았죠. 그때는 기온이 혹독했고 생존은 적응을 의미했어요. 이 망아지는 생후 2주도 안 된 어린 상태로 아마 부드러운 진흙에 빠져 분해가 시작되기 전에 얼어버렸을 거예요. 그 사고 덕분에 콧구멍 안에 작은 털까지 보존될 정도로 완벽히 유지되었어요. 이 말이 오늘날의 말과 다른 점은 뭘까요? 우선, 이 말은 더 작고, 뼈는 더 두껍고, 근육은 더 단단했으며, 겨울 털은 더 두꺼웠어요. 넓은 발굽은 눈과 얼어붙은 땅을 헤치기에 완벽했죠. 현대의 가축 말과 달리 에쿠스 렌센시스는 인간의 개입 없이 자연, 얼음, 그리고 시간 속에서 진화했어요. 유전자 분석 결과 이 종은 약 11만 5천 년 전에 현대말의 조상과 갈라졌어요. 10. 털코뿔소. 2014년에 러시아 야쿠티아 지역의 사냥꾼 가족은 세밀야흐 강 근처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처음엔 그냥 또 다른 고대 시체라 생각했지만 그건 역사상 처음이자 유일하게 발견된 새끼 털코뿔소의 미라였어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사샤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코뿔소는 약 34,000년 동안 영구 동토층에 묻혀 있었어요. 사샤는 죽을 당시 겨우 7개월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미 길이가 거의 1m 50cm, 어깨 높이는 60cm가 넘었어요. 이 성장 속도는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털코뿔소는 빨리 커야 했어요.
빙하기 포식자들이 사방에 있고 겨울이 혹독한 세상에서 생존은 빠르게 큰 덩치를 갖추는 것을 의미했어요. 과학자들을 놀라게 한 건 보존 상태뿐만 아니라 디테일이었어요. 사샤는 여전히 딸기빛 금발털을 가지고 있었어요. 피부, 발굽, 심지어 귀의 작은 주름까지 그대로였죠. 내부 장기는 폐, 위, 심지어 고대 DNA를 분석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보존되었어요. 이 매혹적인 발견을 계속 풀어가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눌러 앞으로의 에피소드를 놓치지 마세요. 친구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채널에 큰 도움이 되고 앞으로 더 멋진 콘텐츠를 가져오고 싶어요. 9. 아메리카 곰 2020년에 신시베리아 섬의 볼쇼이 랴오프스키 섬에서 술록 목동들이 영구 동토층에서 튀어나온 놀라운 광경을 발견했어요. 완벽히 보존된 고대 곰이었어요. 처음엔 연구자들이 이게 멸종된 빙하기 포식자, 동굴 곰일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몸이 녹고 증거가 명확해지면서 이건 중기 홀로세부터 보존된 갈색 곰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이 곰은 근처의 볼소이 아테리칸 강의 이름을 따서 볼소이 아테리칸 곰이라 이름 지어졌어요. 약 3460년 전에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 젊은 암컷곰은 죽을 당시 2, 3세 정도였어요. 키는 약 1m 50cm, 무게는 약 77kg이었어요. 척추에서 발견된 외상으로 보아 아마도 추락하거나 다른 포식자와의 충돌로 죽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이 발견을 특별하게 만든 건 나이뿐만 아니라 보존 상태였어요. 코는 그대로였어요. 이빨은 완전했죠. 장기는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심지어 뇌의 일부까지 살아남았어요. 이 곰을 조사한 과학자들은 놀랐어요. 이건 단순한 뼈가 아니라 근육, 피부, 뼈로 이루어진 미라였어요. 위장 안에는 깃털과 식물 잔해가 있어 그녀의 마지막 날들을 즉시 보여줬어요. 작은 새와 초록 식물의 잔해는 이 곰이 현대 갈색 곰처럼 고기와 식물을 가리지 않고 먹는 기회주의적 포식자였음을 보여줬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 그녀는 현재 러시아 북동부 지역을 돌아다니는 현대 갈색곰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어요. 멸종된 종은 아니었지만 인간이 아직 거석 기념물을 짓고 청동 도구를 만들던 먼 시대에 살았어요. 8. 선사시대 펭귄 군집 남극에 얼어붙은 해안에서 과학자들은 놀랍게도 잘 보존된 고대 펭귄의 유해를 발견했어요. 건조하고 추운 환경 덕분에 놀라울 정도로 온전하게 유지되었죠. 이 펭귄 미라들 중 일부는 5000년 전 고대 이집트인들이 공식적인 방부 처리를 시작하기 훨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6년에 빅토리아 랜드의 로스해 지역 드라이갈스키 빙설 남쪽 스콧 해안의 케이프 이리자르에서 여러 고대 아델리 펭귄 매장지가 발굴되었어요. 뼈, 깃털, 구아노, 펭귄 배설물 사이에서 최근 녹은 눈과 얼음 속에서 신선해 보이는 시체들이 튀어나왔어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 신선해 보이는 유해는 최소 3번의 뚜렷한 아델리 펭귄 점유 시기에서 왔어요. 가장 이른 것은 약 5000년 전, 가장 최근의 군집 포기는 약 800년 전이었죠. 추운 온도와 긴 눈 덮임 덕분에 이 시체들은 자연 미라로 보존되었어요. 미생물 분해를 막아주는 건조하고 차가운 환경 덕분이었죠. 케이프 이리자르의 마지막 펭귄 점유는 약 800년 전 소빙하기가 시작되면서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는 펭귄 최적기라는 따뜻한 시기를 지나 더 추운 온도와 눈, 얼음 덮임이 늘어나면서 번식지로 부적합해졌어요. 최근의 온난화와 눈 녹음으로 이 유해들이 드러났습니다. 7의 겨울잠 다람쥐 2018년에 캐나다 북부의 광부들은 황갈색의 작은 덩어리를 발견했는데 처음엔 화석화된 털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고생물학자들이 자세히 조사한 결과 약 3만 년 전 빙하기에 살았던 북극 땅다람쥐가 완벽히 보존된 것임을 알아냈어요.
이 다람쥐는 꽉 뭉쳐진 공처럼 웅크리고 있었어요. 헤스터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다람쥐는 유콘의 클론다이크 지역, 도슨시티 근처 금광지대에서 발견되었어요. 이 지역은 거대한 비버, 아기 매머드, 늑대 새끼 같은 다른 빙하기 표본도 많이 발굴된 곳이에요. 북극 땅 다람쥐는 빙하기를 살아남아 오늘날 유콘과 알래스카에 여전히 살고 있어 과학자들에게 특히 흥미롭죠. 처음엔 그저 덩어리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발톱, 귀, 꼬리가 보였어요. 수천 년 동안 영구 동토층에 있던 유해는 너무 연약해서 펼칠 수 없었죠. 그래서 연구자들은 엑스레이 장비가 있는 동물병원에 의뢰했어요. 뼈가 부식되었을까 걱정했지만 스캔 결과 놀랍게도 거의 온전한 뼈대가 드러났어요. 이 발견을 정말 놀라운 건 이 작은 생물이 오늘날 살아있는 동물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지금까지 본 멸종된 종들과 달리 북극 땅 다람쥐는 3만 년 전 헤스터가 발견된 같은 혹독한 환경에서 여전히 번성하고 있어요. 초원 들소 1979년에 알래스카 페어뱅크스 근처에 얼어붙은 땅에서 광부들이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바위나 얼음 속에 갇힌 나무일 거라 생각했지만 그건 살이었어요. 두껍고 차갑고 무거운 살 그리고 푸른색이었죠. 과학자들은 곧 그 이유를 알아냈어요. 비비안석이라는 희귀 광물이 들소에 섞는 조직 속 철분이 인산염이 풍부한 토양과 반응하면서 형성된 거였어요. 그 화학 반응이 시체에 유령 같은 푸른빛을 주었죠. 이 들소는 폴버니언 전설의 푸른 소 베이브를 따서 블루베이브라 이름 지어졌어요. 하지만 전설과 달리 이건 신화가 아니었어요. 블루베이브는 실제로 알래스카 영구 동토층에 3만 6천 년 동안 얼어붙어 있었어요. 그는 플라이스토신 시대 툰드라를 지배했던 멸종된 초원 들소였어요. 이 동물들은 어깨 높이가 1m 80cm를 넘었고 무게는 최대 900kg에 달했어요. 두꺼운 털과 강한 근육은 차가운 바람과 빙하기 포식자를 이겨내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그의 피부는 근육에 붙어 있었어요. 인대는 보존되었고 힘줄은 여전히 탄성을 가졌어요. 심지어 혀도 얼음 속에서 살아남았죠. 위장 안에는 마지막 식사 흔적이 있었어요. 오늘날 알래스카 일부 지역에서 자라는 툰드라, 풀과 거의 똑같은 마른 풀. 죽음의 원인은 폭력적인 이야기를 말해줬어요. 어깨와 목에 난 발톱 자국과 구멍은 큰 포식자가 남긴 상처였어요. 자국 간격으로 보아 연구자들은 빙하기 사자가 공격했을 거라 믿어요. 이 거대한 고양이들은 무게가 220kg이 넘었고 들소 같은 큰 먹이도 쓰러뜨릴 수 있었어요. 검치호랑이 새끼 2017년에 시베리아 시냐야 강 근처의 야생에서 매머드 엄니 사냥꾼들이 기묘한 것을 발견했어요. 영구 동토층에 박힌 건 완벽히 보존된 검치호랑이 새끼였어요. 작은 발톱은 여전히 웅크려 있고 수염도 그대로였죠. 이건 화석화된 뼈나 부서진 뼈대가 아니었어요.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얼어붙은 포식자 새끼였어요. 과학자들은 이걸 호모테리움 나티스, 즉 시미터치 고양이라고 확인했어요. 더 유명한 스밀로돈의 날렵하고 빠른 사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지만 스밀로돈과 달리 호모테리움은 매복보다는 추격에 적합했어요. 근육질 다리, 강한 어깨, 그리고 스테이크 칼처럼 생긴 톱니 모양 송곳니를 가졌죠. 이 새끼는 생후 1에서 2개월밖에 안 되었어요. CT 스캔 결과 새끼의 뼈대는 귀 뼈까지 완전히 온전했어요. 짙은 초콜릿 갈색 털은 20에서 30mm 길이였어요. 발바닥과 날카로운 발톱도 손상되지 않았죠. 가장 놀라운 건 얼굴 피부가 썩지 않아 살아있을 때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약 28천 년 전 후기 플라이스토신에 죽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 생물은 인간이 뼈 바늘로 옷을 꿰매던 시기에 지구를 걸어 다녔어요. 그런데도 수만 년이 지나도록 썩지 않았어요. 4. 아기 털매머드. 2007년에 러시아 야말반도의 유리베이 강 근처에서 술록 목동 유리 후디가 눈이 내리는 가운데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처음엔 서리로 덮인 매끄러운 통나무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건 나무가 아니라 피부였어요. 그 통나무는 아기 털매머드였고 속눈썹까지 보존될 정도로 완벽했어요. 이 새끼는 목동의 아내 이름을 따서 류바라고 이름 지어졌어요. 약 42,000년 동안 얼음 속에 갇혀 있었죠. 죽을 당시 겨우 30에서 35일 정도였어요. 영구 동토층이 그녀를 자연 미라로 만들었고 과학자들이 조사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류바의 눈은 그대로였어요. 코는 썩지 않았죠. 입안에는 엄마 젖의 흔적까지 남아 있었어요. 길이는 약 1m 30cm, 키는 85cm로 큰 개 정도 크기였지만 과학에 미친 영향은 엄청났어요. CT 스캔과 내시경 연구로 장기, 근육 구조, 뼈가 마치 어제 죽은 동물처럼 보였어요. 그녀의 피부는 죽은 후 침투한 젖산 생성 박테리아 덕분에 비정상적으로 온전했어요. 류바는 안에서부터 절여진 셈이죠. 코, 기도, 폐에서 진흙이 발견되어 전문가들은 그녀가 진흙 강둑이나 싱크홀에 빠져 질식했을 거라 믿어요. 주변에 젖은 퇴적물이 빠르게 공기와 박테리아를 차단해 거의 완벽한 상태로 보존했어요. 위장 안에는 부분적으로 소화된 젖이 있었고 죽기 직전 먹이를 먹었음을 보여줬어요. 놀랍게도 장에는 대변 흔적도 발견되었어요. 불쾌할 수 있지만 현대 코끼리 새끼가 거친 식물을 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장내 박테리아를 얻으려고 엄마의 똥을 먹는 것과 맞아떨어져요. 류바도 이미 그 과정을 시작했었죠. 3. 선충. 이 미세한 벌레, 선충으로 알려진 이 생물은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에서 놀랍게도 46,000년 동안 살아남았어요. 이 고대 회충은 파나그롤라이무스 콜리마이시스라는 새로 기술된 종에 속해요. 2002년에 러시아 북동부 아크틱의 콜리마 강 근처 화석화된 고퍼 굴에서 발견되었어요. 과학자들은 2018년에 이 얼어붙은 선충을 되살렸지만 정확한 나이와 종은 최근까지 불분명했어요. 연구자들은 이 선충이 46,000년 동안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에서 휴면 상태로 살아남아 선충의 가장 긴 크립토바이오시스 기록을 세웠어요. 크립토바이오시스는 생물이 극한 조건, 예를 들어 얼거나 탈수된 상태에서 생존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활동을 멈추는 과정이에요. 이 선충은 후기 플라이스토신, 즉 마지막 빙하기를 포함한 시기에 크립토바이오시스 상태로 들어갔어요. 갇혀있던 영구 동토층은 결코 녹지 않아 이 생물을 수만 년 동안 보존했어요. 과학자들은 파나그롤라이무스 콜리마이시스와 잘 연구된 다른 선충종인 카에노르아브드스 엘레간스의 유전자를 비교해 둘 다 탈수와 동결에 대처하는 크립토바이오시스 관련 유전자를 공유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 셀레리칸 말. 1968년 1월에 시베리아 북동부 셀레리칸 강 근처에서 금광 작업을 하던 광부들이 얼음 아래 단단한 것을 발견했어요. 완벽히 보존된 말의 몸이었죠. 피부는 근육에 붙어 있고 다리에는 털이 덮여 있었으며 장기는 수만 년 전 숨을 멈춘 가슴 속에 여전히 봉인되어 있었어요. 이건 셀레리칸 말, 3만 년 이상 시간 속에 얼어붙은 종마였어요. 이건 성숙한 성체로 약 7에서 8세였고 어깨 높이는 약 1m 35cm였어요. 멸종된 종인 에쿠스 렌센시스에 속했으며 유라시아의 플라이스토신 툰드라를 누비던 튼튼하고 두꺼운 말의 사촌이었어요. 위장 안에는 고대 풀, 왜소한 버드나무 가지, 사초가 있었어요. 빙하기 메뉴로 이 말이 죽기 전에 무엇을 먹었는지
정확히 보여줬어요. 이빨은 풀을 뜯으며 마모된 흔적을 보였어요. 발굽 모양도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이 말은 현대 야쿠티아 말처럼 눈을 헤치고 먹이를 찾기 위해 발을 사용했어요. 몸의 위치와 여러 부러진 뼈는 늪지에 빠졌거나 불안정한 땅에 갇혔을 가능성을 시사해요. 시베리아에 얼어붙은 기후가 그 후를 책임져 분해를 멈추고 피부를 봉인하며 이 강력한 동물을 3만 년 이상 보존했어요. 털 색깔은 밝은 베이색이나 던색의 갈기와 다리에 더 어두운 표시가 있었을 거예요. 이 말들은 키는 작았지만 혹독한 후기 플라이스토신의 추위에 이상적인 낮은 대사 요구와 튼튼한 체격으로 내구성에 최적화되어 있었어요. 셀레릭한 말을 중요한 이유는 보존 상태뿐 아니라 DNA예요. 유전자 분석 결과 낸스카야 말처럼 현대 말의 혈통에서 11만 5천 년 전에 갈라진 잃어버린 말의 가지를 나타냈어요. 1. 늑대 새끼. 유콘의 금광 작업자들은 보물을 기대했지만 2016년에 클론다이크 금광지대 근처 도슨시티에서 일하며 미라 상태의 아기 늑대를 발견했어요. 마치 낮잠 자듯 웅크리고 있었고 털, 피부, 작은 이빨, 심지어 수염까지 보존되었어요. 트론덱 회친 퍼스트 네이션의 한 언어로 늑대를 뜻하는 주르라 이름 지어졌어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약 5만 7천 년 전으로 가장 완전한 빙하기 늑대였어요. 주르는 죽을 당시 겨우 7주였어요. 뼈와 조직 상태는 굴이 무너지면서 갑작스럽게 죽었을 가능성을 시사해요. 빠른 매장과 영구 동토층이 그녀를 뛰어난 상태로 보존했어요. 눈은 없었지만 거의 모든 게 남아 있었어요. 두꺼운 털, 뼈대를 감싼 근육, 내부 장기는 대부분 온전했어요. 이빨과 털의 동위원소 분석 결과 예상치 못한 식단이 드러났어요. 매머드, 들소 같은 큰 먹이에 주로 의존하지 않고 주르는 특히 연어를 포함한 물고기를 많이 먹었어요. 이는 그녀의 엄마가 강 근처에서 사냥하거나 계절별 물고기 이동 중에 주었음을 보여줘 플라이스토신 늑대 생태에 대한 이해를 바꿨어요. 유전자 연구 결과 주르는 현대 늑대 혈통에 속하지 않았어요. 러시아, 알래스카, 캐나다를 연결했던 빙하기 대륙, 베링기아를 돌아다니던 멸종된 집단의 일부였어요. 이 늑대들은 기후변화와 멸종 사건 이후 현대 집단으로 대체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주르에 보존된 몸은 빙하기 늑대의 물리적 특징도 드러냈어요. 두꺼운 보온 털, 튼튼한 뼈, 혹독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빠른 성장을 반영한 날카로운 이빨이죠. 이 12가지 발견은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 이상을 나타냅니다. 이 선사시대 발견 중 어느 것이 가장 놀라웠나요? 보존된 DNA를 사용해 이 종들을 되살리려는 시도를 과학자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과거의 놀라운 발견을 더 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눌러 우리 행성의 얼음 속에 숨겨진 신비에 대한 앞으로의 비디오를 놓치지 마세요.